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점당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군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과 독립군은 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동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기의병인데요. 이 전기의병은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는 을미의병이라 배웠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전기, 중기, 후기로 이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의병은 을미의병과 같은 뜻이고요. 중기는 을사의병, 그리고 후기의병은 정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의병은 을미의병인데요. 이름에서도 바로 보이는데 을미년에 있었던 의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일본의 경복궁 강제 점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돼서 우리 국모를 시해하는 을미사변과 그리고 을미개혁, 특히 거기서 우리나라의 정신과 어를 모두 말살시키려는 이 단발령,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특징은 보수적 유생들이 중심입니다. 선비들이 우선이 되어서 의병장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들은 이전에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이 위정척사운동을 계승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금 활동하다가 해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산한 계기는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의병들에게 자진 해산하라는 권고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도 단발령을 철회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자진해서 해산됩니다. 유생들은 본래 국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명령하는 것에 그대로 순응하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기의병으로 가는 와중에 이렇게 정기의병에서 해산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 활빈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활빈당. 그래서 이들 빈농, 영세상인, 유민, 거린 이런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의병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실패하고 나서 모인 잔당들, 그리고 전기의병운동을 계승해서 반봉건, 반침략 투쟁에 참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있었던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모습들을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기의병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이 활빈당은 알아두시면 좋지만은 굳이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기의병에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을사의병이라 부릅니다. 을사년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계기는 바로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고 나서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이 을사늑약에 있었던 바로 통과무 설치, 그리고 외교권 박탈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거국적인 항쟁이 바로 을사의병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일본에 저항하는 건 당연했는데요. 이때는 과거에 전기의병에 있었던 유생 중심이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는 평민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 계층이 의병장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평민의병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 의병장이 있는데 민종식이나 최익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돌석. 이름부터 사실은 바로 선비나 중인 같은 그런 귀한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 있던 노비 이름이나 혹은 노비 문서를 구입해서 대충 만든 이름,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유격 전술이나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그런 게릴라 전법에서 아주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강원도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했지만은 동지들의 밀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일본 경찰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의병이 있는데 이때는 이 정미의병이랍니다. 정미의병. 정미년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계기는 헤이그 특사로 인한 고종이 을사 늑약에서 외교권을 빼앗기자 네덜란드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는 데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통감이 일본의 통감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마지막 순종 황제를 즉위시킨 한편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산 군대가 의병에 참여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화력, 말하자면 대포나 총이나 많은 군사 기술들이 의병층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부대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위대가 약 3,000여 명 있었는데 여기 시위대를 지휘하던 박승환이라는 대대장이 자결함으로써 이런 해상군대가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병 활동이 이제 전쟁으로까지 규모가 대거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확산이 됐었는데 이때 확산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13개의 도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13개의 도에 있는 모든 의병과 군인들을 종합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작전이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13도 창의군이라는 같은 말로도 부릅니다. 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이 이끄는 이 연합부대가 동대문 밖에 있는 한 30리까지를 거의 진격을 했었는데 이때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생이었던 이인영이기 때문에 이인영은 유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충성하는 충이라는 관념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관념을 더욱더 중요시 여겨서 이인영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발대가 30리까지 진격을 했지만은 일본의 막강한 화력에 막혀서 이러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다시 의병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특히 호남에서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자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비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전라도 의병 세력을 전라도 남부에 모두 포위시킨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혹은 의병 혹은 뭐 상인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함으로써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는 의병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중기, 후기에 의병 활동을 살펴봤는데 이런 의병 활동,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보자면 의의는 바로 국민적 차원의 방어 전쟁을 전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비록 외교권은 빼앗겼지만 민족은 여전히 일본을 원망에 가득하고요. 굉장히 타도해야 할, 무찔러야 될 대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강제 점령하려는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군사 열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에 투쟁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의병 활동은 바로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 중국 지역, 미국 그리고 뭐 멕시코, 하와이 이런 지역까지 뻗어나가서 무장 독립 전쟁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뭐 청산리 전투가 있고 이런 여러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그 거대했던 연합부대가 해체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의식을 여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뭐 무장투쟁 했지만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여러 또 반대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순국자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에서 자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환이 죽기도 하였고 유생이었던 조병세라는 사람도 자결하게 됩니다. 을사늑이 체결되자. 그리고 을사늑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이라는 곳에서는 장지연이라는 주필, 글을 쓰는 대표자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써서 목노와 오밤중에 목노와 통곡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 을사늑경에 대해서 굉장히 한스럽고 통탄스러운 그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교 활동도 있습니다. 뭐 낙철이나 오교라는 사람은 우리 을사오적,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완용을 주축으로 한 5명의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역적들을 처결하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장인환이나 전명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왔던,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척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가 강점되는 사실상의 원조적인 아주 흉적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의로운 순국자, 의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이토 히로부미를 굉장히 일본 근대화의 선구적인 사람이고, 일본이 입헌군주제나 헌법을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사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강점되기 직전이었던 1909년,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추앙을 많이 했고요. 지금 군대에서나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중근 의사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우리나라 독립에 투신하기 위해서 4번째 손가락을 스스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회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독립투쟁 조직, 독립군 조직 이런 것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을 처단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했다면 글이나 혹은 말로써 우리나라를 지키려 하는 애국개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